자, 윤석열 대통령이 6월 3일 직접 등판했습니다. 동 영일 만에 140억 배럴 규모의 석유 가스 매장 가능성에 대해서 직접 발표를 했습니다. 뭐 온 국민이 4년을 써도 되는 석유와 29년인가요? 하는 가스가 묻혀 있다. 뭐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이게 누가 검증한 거냐? 액트지오라는 회사가 검증을 했습니다. 근데 바로 설왕설래가 이제 일기 시작합니다. 액트지오가 과연 믿을 수 있는 회사냐? 이게 맞는 거냐? 뭐 이런 것부터 시작했고 지금 여러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와중에 유명한 호주 최대 석유 개발 회사인 우드사이드가 이미 십수년간 조사를 했는데 가망성이 없다고 철수했다라는 내용이 겹쳐지면서 이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뭐냐 이렇게 지금 논쟁이 거듭되고 있는데 일단 총평격으로 헐뜯고 물어뜯기 전문 김진일 선생님이 보시기에 이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됐으면 좋겠다. 진짜예요. 정말 됐으면 좋겠다라는 게 이제 진정한 바람이고요. 다만 이제 이거를 윤석열 정부를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갬블링. 예, 국정을 도박처럼 하고 있다. 갬블링 국정 운영이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가 됐든 20%가 됐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이거에 나라의 운을 걸고 이렇게까지 할 일이냐. 이거는 굉장히 뒤에 또 설명을 하겠지만은 모든 게 다 즉흥적이고 갬블링처럼 뭔가를 한탕 딱 던지고 걸리면 좋고 아니면 말고 이런 식으로 지금 나라가 2년 동안 운영되고 있는데 이게 활용 정점이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좀 자세히 자, 그 설명을 부분부터 드리겠습니다. 좀 시작을 해보죠. 그러니까 이게 브리핑을 하기 한 8분 전쯤에 기자들한테 공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취재를 해보니 전날 이제 산업사안부가 보고를 했다는 거예요. 관련 내용들을. 자, 이 과정들 이게 좀 약간 성급해 보인다. 급조된 것 아니냐. 그리고 대통령은 그때 거의 분단위로 일정했었습니다. 아프리카 정상들이 와 있었기 때문에. 예, 근데 딱 브리핑만 하고 떠났습니다. 요 과정 방금 평가하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정도의 프로젝트를 하는데 대통령이 이런 이제 말하자면 속도전을 하는 이 상황. 예, 그 대통령실에서 이제 앞으로 대통령이 국정 브리핑을 할 것이다라고 예고를 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국정 브리핑은 언론 어떤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겠다라는 거고, 요게 이제 1호가 됐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완벽하게 정말로 이게 발표할 만한 내용이냐, 숙지가 된 상황이냐, 이것도 문제고 아무런 질문을 받지 않았어요. 그냥 와가지고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은 가스가 지금 매장돼 있다라고 얘기를 해버리고 자리를 뜨고, 그다음에 말씀하셨지만 한국 아프리카 정상회의가 열리던 상황이라서 거의 분단위로 지금 굉장히 많은 그 아프리카 정상들하고 지금 만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보도자료도 엄청 많이 냈어요. 그래서 정상회담을 하나 미뤘어요. 원래 10시에 잡혀 있었는데. 예.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이게 지금 소위 말해서 버선발로 달려와가지고 이거를 급히 발표를 하고 갈 정도로 그게 중요한 내용이었냐. 그 뒤에 좀 더 살펴보도록 하고요. 산업통상자원부에서도 이거를 대통령실이 발표하는 거를 거의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산업부에서 보고를 한 것이고, 그럼 대통령실에서 그러니까 발표를 할 것이고, 산업부 장관도 그러면 가야 되는데 이게 추후에 이제 그게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어요. 그래서 도대체 언제 그러면 이거를 대통령한테 보고를 했고, 이게 어떤 식으로 지금 대통령이 이거를 선택을 해가지고 이렇게 산업부도 같이 이게 보고를 했고 같이 배석을 했느냐, 뭐 이런 게 질문이 들어가니, 그러니까 민주당의 의원이 그거를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그거는 나라의 기밀 사항이라 줄 수 없다. 이렇게 이제 답변이 왔고요. 대변인실이 몰랐다라는 게 굉장히 논란이어서 기자들이 이제 문의를 했을 거 아니에요. 산업자원부 출입 기자들이 있죠. 예, 출입 기자들이 이제 대변인실에 문의를 했는데 직전까지 용산에서 브리핑하는 거 직전까지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우왕좌왕해서 그러면 어떻게 대변인실이 모를 수 있느냐라고 기자들이 물어보니 산업부의 해명은 대변인실만 몰랐다. 나머지는 산업부는 다 알았어. 대변인실만 몰랐다. 대변인실 왕따설. 왕따설 아니면은 정말로 보안을 유지해야 되는 긴박한 프로젝트이거나 뭐 이런 거겠죠. 하여간 대변인실만 모를 수 있나?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발표를 했는데 산업부 장관이 막 이게 뭐 삼성전자 시가총액의 5배 수준이다. 뭐 이런 얘기를 먼저 하면서 애드벌룬을 띄우면서 이게 오히려 이렇게 숫자가 과잉되게 부풀려지니까 이게 뭐야 이러니까 검증을 맡았던 업체 대표를 불러다가 이거를 이제 무마시키려는 이런 시도를 했는데 이 과정 자체도 뭔가 좀 석연치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아브레우 네. 아브레우 네. 이분이 있죠. 자 여기 자 제가 한번
써가면서 하겠습니다. 아브레우 이분이 이제 매일경제 입국을 했잖아요. 네. 지난 수요일 날 입국을 했나요? 네. 그래서 금요일 날 기자회견을 했는데 그렇죠. 네. 이 아브레우가 언론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했냐? 석유, 가스 아직 발견하지 못했다. 이렇게 이 아브레우가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굉장히 큰 논란이 생겼죠. 그러니까 발견하지도 않은 거를 지금 대통령은 버선발로 달려와 가지고 지금 발표를 한 것이란 말이야. 삼성전자의 시가총액 5배 어디 갔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아직 주식을 사지 않은 거지 그러니까. 어쨌든 그래서 산업부 장관은 뭐라고 얘기했죠? 방금 얘기했듯이 2,000조. 2,000조. 예, 2,000조. 왜 2,000이 계속 반복되는지는 나도 모르겠어. 어쨌든 2,000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산업 시가총액.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 이게 이제 굉장히 논란이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근거를 완벽하게 준비를 해가지고 이거를 발표한 게 아니라 논란이 되니 아브레우 입국하고 해명 자료 나오고 또 언론 보도 나오고 해명 자료 나오고 이게 계속 반복이 되면서 완전 누더기가 돼버렸다. 너덜너덜해졌다.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에 있었던 기자회견을 했지만은 이게 완벽하게 해소가 안 됐다. 그 내용은 이제 제가 하나하나씩 좀 설명을 드릴게요. 예. 네네. 일단 그 얘기부터 사람들이 관심이 있어하는 액트지오라는 법인 회사 아브레오 박사가 그래도 전문성이 있는 사람인 거는 알겠다. 이게 대체적인 언론의 평가인데 이 이제 액트지오라는 회사에 대한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예. 이게 이제 우드사이드가 겹치면서 더 그러는데 뭐 법인세를 200만 원 상당의 법인세를 안 내서 사실은 법인 자격이 취소된 법인 자격이 박탈된 상태다. 직원이 1명인 거냐 4명인 거냐. 그리고 아브레오 박사는 지금 액트지오의 대표인 거냐 고문인 거냐 뭐 박사인 거냐 근데 왜 브라질에 있는 축산업체에 의해서 일하는 거냐 뭐 등등등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는데 이 액트지오 팩트체크 전문가로서 액트지오는 어떻게 보십니까? 자, 일단은 우드사이드 얘기가 나왔으니 제가 두 기업을 좀 비교를 하겠습니다. 야, 이거는 진짜 중요한 문제야. 네. 우드사이드도 알고 있겠죠. 한국에서 자기가 액트지오랑 비교가 되고 있다는 거. 언론 무드로 다 알고 있겠죠. 자, 여기는 우드사이드. 네. 어느 나라 기업이야? 호주 기업입니다. 예, 사이드, 네. 호주. 여기는 액트지우. 여기는 어느 나라 기업이야? 미국이죠. 미국이라고 할 수 있죠. 네. 자, 호주하고 미국하고 어느 나라가 더 커? 미국이 크죠. 미국 승, 액트지오 승 이렇게 할 수 있냐고. 그게 아니잖아. 액트지오 회사 이름만 들으면 무슨 이렇게 연기 스쿨 같은 데인 것 같은데. 자, 그러면은 제가 이거를 할게요. 자, 이제 표를 그릴게. 네. 이게 이 교실에서는 표를 잘 그려야 돼. 자, 설립 연도. 네. 자, 우드사이드 몇 년? 모릅니다. 몰라? 네. 1954년. 1954년. 예. 액트지오 몇 년? 몇 년입니까? 2017년. 아. 잠깐만. 죄송해요. 2017년 이렇게 돼 있어요. 완전 신생 업체네요, 비교하면. 예, 완전 신생 업체죠. 그러니까.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있어. 매출액. 매출. 매출액 얼마야? 여기 얼마야? 우드사이드 얼마입니까? 100. 기업. 예. 예. 168. 네. 억 달러. 억 달러. 백만- 자, 여기는 얼마야? 우리나라 정부에 그거를 수주해 갖고 한 500만 평균 미국 공식 사이트에 따른 거야. 나는 2만 7천 억? 아니겠지. 달러. 자, 이거를 한화로 환산을 하면은 대충 이거는 3,500만 원. 이게 3,500만 원이에요. 우리나라로. 이건 얼마야? 계산도 안 되죠. 한 대충 23조 원 정도 된다고 봐. 23조 원. 자, 23조 원하고 3,500만 원 회사라는 거야.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게 연평균 매출이었는데 이게 갑자기 여기가 지난해에만 530만 달러가 됐어. 그렇죠. 원래 2만 7천 달러 하던 회사가 갑자기 530만 달러가 됐어. 이건 무슨 얘기야? 한국 정부가 아직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누가 줬는지 몰라. 몰라. 자, 내가 정확하게 얘기할게.
대리운전 아직도 전화로 부르십니까? 이젠 어플로 호출해 보세요. 어플만 설치하셔도 즉시 이용 가능한 1만 원을 적립되고요. 매 이용 시 10% 적립. 전국 어디에서나 호출 가능한 50 대리운전 어플을 설치하시고 대리운전 부르시면 됩니다. 자, 내가 정확하게 얘기할게. 네. 호구를 잡았다. 호구가 누군지 모르지만 호구는 누군지 몰라. 예. 그런데 여기에 아낌없이 70억 원을 이렇게 지불을 할 만한 어떤 호구를 하나 잡은 거야, 지금. 호구가 있다. 호구가 있는 거지. 27,000달러, 3,500만 원 하던 기만 연봉보다도 안 받는 그거라고. 근데 더 받아? 그건 아니잖아. 호구를 잡았다. 호구를 잡았어. 그래서 70억을 번 거야, 지난해에만. 저도 호구를 잡고 싶습니다. 호구를 잡아야 된다니까. 인생은 한 방이라고. 호구를 빨리 잡아야 된다고. 어쩐지 입국할 때 얼굴 표정이 좋으시더라고요. 자, 고용. 고용. 여기 몇 명이야? 우드사이드. 뭐 어마어마하겠죠. 예. 5,000명입니다. 5,000명. 네. 여기 몇 명이야? 지금 한 명. 어? 한 명.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1+3. 1+3. 1+3. 평소에는 한 명을 유지를 하지만은 대규모 프로젝트가 생기면은 전문가들에다 모아서 4명이서 일을 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야. 효율적이다. 어때? 어? 미국 회사고 호주 회사잖아. 미국 네. 회사를 믿겠어? 호주 회사를 믿겠어? 아, 큰 데를 믿어야지. 그쵸. 뭘 미국이고 호주고 그런 게 어딨어. 맞습니다. 큰 데를 믿어야 돼. 그냥 객관적인 지표로만 보면은 우드사이드가 그냥 비교 대상이 된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불쾌한 일일 거야. 엑스지오하고 비교돼. 그리고 여기는 이제 소위 말해서 다 하는 거예요. 여기서 하는 일은 뭐냐면은 이제 지표 검사 네. 이것도 하지만은 여기에서 시추 그리고 경제성 평가. 네. 그래서 실제 이제 석유를 뽑아내는 것까지 다 하면은 여기에는 뭐만 하느냐? 교육을 해. 교육. 교육. 여기에 업종이 미국의 그 기업 공식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은 이제 제 1번이 교육이었어. 교육. 두 번째가 컨설팅이었어. 그래서 뭘 컨설팅 하는 건지는 나와 있지 않고 홈페이지가 있는데 석유 관련 내용이 하나도 없었어. 석유 관련 내용이 없다가 갑자기 논란이 되니까 컨설팅 항목을 부랴부랴 넣었어. 홈페이지에다가. 왜냐? 70억을 벌었잖아. 그걸로 이제 홈페이지 리뉴얼도 한 거지. 이런 대단합니다. 겁니다. 여기에 이제 하나 더 얘기를 하자면은 액트지오는 뭐야? 4년간 법인세를 안 냈다. 못 냈어. 법인세 얼마인 줄 알아? 200만 원이라면서요. 한 달에 50만 원씩이야. 아니 한 달이래. 1년에 50만 50만 원씩. 원씩. 1년에 50만 원을 못 내. 눈물 나는 기업인데 누군가 70억을 줬다. 어떻게 할 것 같아? 70억 주면은 영혼 팔아 안 팔아? 팔죠. 팔지. 팔죠. 파는 게 바람직하지는 않지만은 50만 원, 1년에 50만 원도 못 내던 회사가 갑자기 네. 70억 영혼을 파는 정도가 아니라 영혼을 바꾸죠. 영혼 체인지. 네. 셀링이 아니라 체인지. 네. 할 수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거의 지금 회사 규모와 업력, 그다음에 역사 히스토리로만 놓고 보면 삼성전자랑 동네 전파사를 지금 비교하고 있다. 거의 근데 그 정도라고 보면 됩니다. 동네 전파사에 네. 기숙자가 있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우리 전파사에 최고로 TV를 잘 고치는 LG도 아니야. 럭키금성 TV를 잘 고치는 전파사 최고의 기술자들은 지금 다 모아놨다라고 좀 과장이고 뭐 여기에 그런- 계신 분들도 사실은 전문가는 맞을 거예요. 예. 자, 그런 상황에서 우드사이드가 오랫동안 여기를 이제 동해를 탐사해 왔는데 우드사이드는 이른바 이제 그 석유나 가스를 그 시추하는 5단계 과정을 다 수행할 수 있는 종합적인 회사죠. 근데 우드사이드가 철수했다라는 게 알려지면서 지금 더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 액트지오랑 우드사이드는 완전히 견해를 달리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이 우드사이드는 왜 철수한 겁니까? 그러니까 우드사이드가 우리나라에 처음 이름이 등장을 한 게 네. 2007년부터예요. 예. 그리고 제가 보도 자료를 다 찾아보니까 2007년이면은 사실은 노무현 정부 때부터예요. 네. 노무현 정부 때 말기부터 해가지고 본격적으로 이명박 정부 때 이름이 나오기 시작하고요. 그래서 MB 때도 포항 앞바다에 석유랑 가스가 있다는 얘기가 나왔었죠. 맞아요. 네. 그때도 나오고 박근혜 정부 때도 나오고 문재인 정부 때도 나오고 지금 하니까 지금 5개 정부를 지금 관통했다. 왜냐면은 작년에 지금 그만뒀다고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윤석열 정부 초기까지도 이제 약간의 관련이 있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제가 이제 발견한 우드사이드의 홈페이지에서 발견한 그러니까 우드사이드 홈페이지가 아니라 석유공사 홈페이지에서 발견한 이제 우드사이드 관련 보도 자료예요. 일단은
정확하게 이제 팩트부터 말씀드리면은 우드사이드사는 작년 8월에 본인들이 가망이 없어가지고 포기한 데가 몇 군데가 있다라고 하면서 한국에 요 광구를 포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조광권이 50%가 있습니다. 50%. 이게 무슨 얘기? 조광권 50%가 무슨 얘기냐면은 쉽게 얘기를 하면은 여기에서 석유가 나오면은 반을 먹는 거예요, 여기가. 우드사이드가. 네, 그러니까 이거를 포기했다라고 쉽게 얘기하면 예. 세계 최고 수준의 석유 탐사 기술을 갖고 있는 우드사이드가 어떤 지역을 들어가서 그 이제 자기네 영토는 아니겠죠 당연히 지역에 들어가서 탐사를 해서 석유를 뽑아 올리기 시작하면 그 나라와 우드사이드가 50대 50으로 석유를 나눠 갖는 거죠. 그렇죠. 우드사이드 입장에서는 발견만 하면 엄청난 노다지를 캐내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이 우드사이드하고 엑트지오하고 다른 게 뭐냐면은 우드사이드는 직접 캐가지고 네. 뽑아가지고 이것까지 하기 때문에 본인 비용을 넣어요. 여기는 돈을 넣는 거야. 쉽게 투자를 하는 거야. 투자. 얘네는 뭐만 하냐? 컨설팅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컨설팅 비용 70억을 먹고 이제 떨어졌다고 보면 되죠. 뭐 추후에 더 이제 컨설팅 할지는 모르겠으나 여기는 같이 하는 거니까 어디가 절박해? 우드사이드가 절박하겠죠. 우드사이드가 절박하죠. 예, 돈을 벌어야 되는 입장에서. 그런데 여기가 이제 작년 8월에 자기네 홈페이지에 공시를 해서 여기는 한국은 가망이 없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 물론 이제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정부 측 입장을 뭐 얘기를 들어보면은 우드사이드가 광산업체 BHP와 합병해서 해양 중심이던 포트폴리오를 재조정하는 과정이었다라고 하지만은 그냥 상식적으로 한국의 여기가 네. 정말로 석유가 펑펑 나올 것 같으면은 버려 안 버려 이거를? 안 버리겠죠. 안 버리지. 그동안 미쳤다고. 10년 넘게 여기다 투자를 해왔는데. 돈을 얼마나 여기다 쏟아부었는데. 그러니까 10년이 아니라 거의 15년 15년, 동안 네. 여기다 돈을 쏟아부은 거예요. 그러면은 15년? 하여간 뭐 굉장히 오랫동안. 그러니까 이거를 버린다라는 거는 여기는 가망이 없다라고 이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우드사이드는 그렇게 평가를 한 했고 거고. 액트지오는 그렇지 않다라고 이제 평가를 했으니까 누구 말이 더 맞을지는 이제 지켜봐야 되는 거죠. 근데 이미 이제 뭐 김준일 선생님 붙여놓으셨지만 2014년도에 우드사이드가 시도를 했다가 그 후로 지금 거의 10년 지났는데 10년 동안 탐사를 했는데도 없다라고 판단을 하니까 물러선 거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 정부의 이제 해명 자체가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몇 개를 이제 쓰면서 할게. 네. 첫 번째, 정부가 이제 액트지오를 저 아브레우 박사를 옹호하면서 했던 얘기가 뭐냐면은 우드사이드는 유망구조화를 하지 못했다. 네. 유망구조화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탄화수소 얘기를 또 해요. 탄화수소가 있으면은 쉽게 얘기를 하면은 여기에 석유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높다. 거예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우드사이드 이제 그 석유공사 홈페이지 찾아봤어요. 자, 여기에 이제 보도 자료인데 제가 크게 확대를 이게 원본이고 요거 크게 확대한 거예요. 자, 보시면 알겠지만 2014년 12월 10일 네. 이미 여기 석유공사가 한국석유공사 호주의 우드사이드사와 동해에서 경북 지역 22년치 사용본 가스 확보 기대라고 네. 하면서 기존 동해 1 여기는 뭔가 그 밑에 우리 가스 뽑아내는 데 네네. 있죠. 거기보다 위쪽에 있는 6-1광구 정확하게 지역이 같아요. 네. 8광구 여기에서 가스전의 8배, 9배 탐사 자원량 평가를 했는데 뭐라고 했냐면은 여기 보이시죠, 여기. 네. 탐사 지역을 최적화하고 최첨단 3차원 정밀 물리 탐사를 실시하여 네. 2차원이 아니라 3차원을 했다라는 거야. 네. 이미 정부에서 뭐 이거 옹호하시는 분들이 2차원만 했다 여기 우드사이드. 근데 잘못된 거 여기도 이미 3차원 다 했고요. 북서쪽에 가스 부족 가능성이 구조한 농우를 발견함. 네. 자, 이게 유망 구조라는 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유망 구조. 유망이 뭐야? 석유가 나오는 망이겠죠. 아니에요. 이거 큰일 나. 영어로. 네. 영어로 뭐야? 프로스펙티브야. 영어로 하는 게 더 편해. 유망하다. 전도 유망하다 할 때 그 네네. 유망이야. 그러니까 구조는 뭐야 그냥. 그 지역이야. 그 지역이죠, 석유가 나올 것 같은 지역을 발견하는 거를 유망 구조라고 그냥 하는 거다. 하는 거예요. 이게 뭐야? 가스 부족 가능성이 농후한 구조를 발견함. 유망 구조를 발견한 유망 거네. 구조를 2014년에 발견을 해가지고 열심히 팠단 말이야. 네. 여기를. 여기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죠. 안 나왔어. 자, 2019년에 그래서 하다가 얘들하고 쫑났어. 쉽게 얘기를 하면.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끝이 났어. 다시 근데 2019년에 예. 재개를 해요. 예. 2019년이면 언제야?
문재인 정부 정부 때지. 때네요. 야, 네. 우드사이드사와 함께 동해 심해. 네. 자, 중요한 거야. 심해. 네. 지금 정부에서 얘기하는 거는 우리는 대륙뿐만 한 거지 심해는 하지 않았는데 심해에서 드디어 위대하신 아브레오 박사가 액트지오 지금 해가지고 발견했다라는 거 아니야. 네. 심해 탐사 재개를 했어. 여기 뭐라고 나왔어? 공사는 현재 양질의 가스를 생산 중인 동해의 가스전 인근에 위치한 6-120 동부 지역에서 대규모 심해 유망 구조를 발견했다라는 거야. 2019년도에 이미 2019년에 이미 바닷속 깊이 심해라는 거는 1000m. 네. 1000m 수심을 얘기하는 거야. 우리는 보통 대륙붕 200m만 팠거든 지금까지. 근데 안 나와. 200m 대륙붕 아무리 파도. 그러니까 심해를 한번 파봤더니 우드사이드가 발견을 했다고. 유망 구조를 발견을 했다라는 거야. 탄화수소 얘기도 여기 나옵니다.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은 탄화수소가 어디 있어? 그러니까 있어. 하여튼 2019년도에 찾아보고 이미 있어. 우드사이드가 탐사 작업을 해서 여기가 유망 구조야. 심해 들어가니까 유망 구조가 있을 것 같아.라고 해서 작업을 했는데 안 나왔다. 안 나와서 2022년에 얘들이 손 떼고 나갔단 말이야. 네. 그런데 갑자기 아브레오 박사가 액티지오가 나는 심해 거 발견을 했다라는 건데 뭘로 발견을 해? 데이터로. 데이터는 어디서 나왔어? 우드사이드가 했겠죠. 우드사이드가 한 거야. 데이터를 뭐 하늘에서 떨어졌겠어? 그러니까 이건 얘들이 한 거를 얘들이 가져간 거고 심지어 이제 뭐 뉴스버스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은 예전에 받았던 가장 최근에 받은 게 4월 달 자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드사이드가 했던 마지막으로 최종 자료를 정리해 가지고 올해 4월에 한국에 줬대. 네. 4월에 이 자료는 안 들어갔다라는 거야. 뭐 지금 뭐 여기 액트지오가 분석한 데는 여기에 뭐가 있을 가능성이 있냐면은 대한민국 광구 가망 없음. 그래서 우리는 손을 뗀다. 네. 이런 그쵸. 게 들어갔을 가능성이 높은 거지. 사실은. 논리적인 과정으로 보면 논리적. 왜냐면 우드사이드가 이미 이 유망 구조를 발견했지만 손을 뗐잖아. 그러니까 마지막 보고서에는 그게 들어가 있을 텐데 그거를 빼고 그 전에 이거 2019년 하면서 막 꿈과 희망에 부풀어 있는 그 자료만 가지고 지금 얘들이 했다라는 거야 지금 아브레우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우드사이드는 자기네 기술력을 갖고 있고 지분 50%를 확보해서 자기네 돈도 투여해서 하는 세계적인 석유 개발 회사인데 그런 회사가 10년 넘게 15년 가까이 하다가 유망 구조를 발견했다라는 데이터까지 얻어서 실제 파봤는데 안 나왔던 거를 문서만 보고 액트지오라는 컨설팅하는 업체가 있다라고 해서 우리 정부가 시추에 들어가면 우리 정부 돈을 이제 다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만약에 안 나오면 그거야말로 이제 혈세를 날려먹는 상황이 되는 건데 그래서 민주당 일각에서는 이게 석유 게이트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현재로서? 그러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우드사이드가 들어왔다라는 거는 우리가 먹는 것도 반을 나눠줘야 되지만은 소위 말하는 리스크 해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리스크 해지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돈도 적은 건데 이거는 이제 온전히 우리나라가 다 내야 된다라는 거고 내가 아까 전에 복수의 탄화수조 2014년 여기 보도 자료에 뭐라고 돼 있냐면은 이렇게 써 있어. 이렇게 써 있어. 복수의 탄화 수소 부존 뭐 이거는 있는 거죠. 를 가리키는 현상 발견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건 탄화수소를 발견했다는 거야, 못했다는 거야? 발견했다는 거죠. 못했다는 거지. 못했다는 거야. 가리키는 현상만 가리키는 현상에 가는 거야. 하지만은 요즘에 탄화수소가 있을 것 같아라고 얘들도 약간의 초를 쳐가지고 지금 한 거야. 하지만은 가능성이 있다. 근데 탄화수소는 가장 강력한 유망 구조의 징후예요. 여기에 탄소가 있다라는 거잖아. 그러면 가스가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여기 굉장히 긍정적으로 해놨잖아, 그죠? 안 나왔잖아. 아브레오 박사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 뭐라고 했습니까? 아쉽지만 탄화수소는 발견하지 못했다. 아예 여기는 무슨 부존을 가리키는 현상을 발견한 것도 아니야. 그냥 아쉽게도 탄화수소를 못 발견했다라는 거야 지금. 세계 석유 시추 역사에 유례가 없지만 탄화수소 없이 여기 석유 나올 수가 있다. 석유 나올 수가 있는 거지. 물론 근데 파봐야 한다. 파봐야 알아. 네. 그러니까 이것만큼 사실은 글쎄요 무책임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원래 이거는 뭐 10%에서 20%라고 합니다 확률. 우리나라는 지금 20%가 됐어.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도박성이 있는 거예요. 나는 팔 수도 있다고 봐. 왜냐하면 우리나라 계속 파다가 어쨌든 동해가스전도 하나 나왔잖아요. 그래서 1조 2천억 넣어가지고 2조 7천억 벌었거든. 하나 걸리면은 또 이제 재수 좋은 건데 여기 6-1 광구 여기만 25번을 뚫었어요. 지금까지.
너덜너덜해지겠다고 아예 지역 자체가 지금. 난 이걸 그래서 약간 저는 이건 아주 가설입니다. 네. 정말 가설인데 뭐냐면은 석유공사한테 약간 이 대통령이나 용산이나 이쪽이 조금 당한 거 아닌가? 뒤통수 맞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걸 왜 그러냐면은 네. 자 석유공사는 왜 존재하죠? 왜 존재할까요? 석유를 팔려고 존재하지. 그렇죠. 석유 가격을 이제 정부가 통제하니까. 석유를 파는 거예요. 거기는 석유 자원공사는 석유를 그러니까 시추만 하는 데예요. 그러니까 개발만 하는 데야. 해외도 그렇고 국내도 그렇고. 그래서 해외도 많이 하지만은 국내에서도 계속 해야 돼. 근데 문제는 우드사이드가 거의 20년 가까이 15년 같이 했던 우드사이드가 떠난다고 그래. 네. 그럼 얘들 어떻게? 이미 올해 600억 원 이상의 예산도 잡혀 있어. 시추 예산이. 이거 어떻게 해? 써야 되잖아.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가능성 있다고 얘기해줄 사람 누구야? 아브레오 같은 사람. 50만 원이 연 50만 원을 못 내는 사람. 아브레오 같은 사람이 필요한 거야. 그럼 여기다 맞춤형 컨설팅을 해 안 해? 하죠. 할 가능성이 높은 높죠. 거지. 왜냐면 그렇게 그러면은 되면. 이제 약 얘기를 하는 거야. 석유, 가스 아직 발견은 못했지만은 그래도 여기는 매우 전도 유망해 하면은 석유 자원공사는 이거를 또 구멍을 뚫을 근거가 생기는 거죠. 예산을 태울 수 있다. 예산을 계속 태울 수 있고 내년에도 받을 수가 있는 거야. 원래 조직이란 게 관성이 그렇거든. 한번 예산이 없어지면 복구하기가 너무 힘들어. 그래서 이렇게 약간 초를 쳐가지고 이렇게 했어. 그래서 산업부 장관이 자 그냥 지나가듯이 이렇게 자 우리 이제 이런 것도 내년에 하겠습니다. 근데 뭐? 윤석열 대통령 석유가 나온다고? 그러면서 야 이거는 산유국이 되는 거는 네. 석유가 나온다고? 내일 발표하지 뭐 이렇게 된 거가 아닐까 개인적으로 추론인데 네. 저는 이게 굉장히 유망하다고 이거를 그러니까 대통령이 처음부터 2022년부터 뭐 기획을 해가지고 뭐 쟤들이 떠나는 그게 아니라 석유공사가 어쨌든 본인의 존속을 위해서 이 사업을 위해서 약간 초를 친 거를 대통령이 덥석 물어버렸다. 전문용어로 석유공사가 용산 내다봐야겠다. 그 용어는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가능성이 상당히 자, 높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목에서 정부가 지금 설립계 정책을 발표했다가 회수하는 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뭐 만 5세 입학 그랬고요. 주 69시간 연장 근로 그랬습니다. 해외 직구 금지 생각나시죠? R&D 예산 축소했다가 내년에는 또 대폭 늘리겠다. 뭐 이런 얘기 있고요. 뭐 등등등 뭐 말하기가 다 힘들 정도로 많은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 왜 이렇게 설익은 정책들이 연달아 발표되고 회수되거나 철회되거나 모호해지는 이런 일들일까? 지금 그 석유 시추권도 그런 게 아니냐라는 이제 의심을 사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이런 거죠. 네. 120시간 아닙니다. 제가 잠깐 착각했어요. 자, 뭐 이런 거 그리고 R&D 예산. R&D 네. 해외 직구. 예산, 해외 직구. 네. 이거의 공통점이 뭐야? 금지, 철회. 네. 공통점이 있자. 대통령이 직접 얘기한 부분. 대통령이 직접 얘기한 거야. 사실은 부처에서 차분하게 이런 거를 추진을 하면은 이 정도로 일이 커지지 않아요. 근데 제가 아까 전에 서두에 국정 운영을 갬블링처럼 한다라는 이유가 이겁니다. 본인의 자리, 어떤 무게감 같은 거를 생각하지 않고 이거 될 것 같은데? 라고 했다가 만 5세 입학하니까 갤럽 기준으로 24% 처음 떨어진 게 있대요. 긍정평가가 24까지 떨어지니까 어떻게 했어? 결국 교육부 장관 교체됐잖아. 결국은 그렇죠. 책임을 안 져요. 자기가 하자고 해놓고 또 뭐 이제 물론 뭐 혼선이 있었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대통령이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인데 밑에 사람한테 주 69시간 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흐지부지 돼버렸어요. 그리고 R&D 예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내년에 지금 역대급 듣도 보도 못한 최고로 지금 늘려놓겠다 지금 얘기를 하고 있으면 깍지를 말아야지 그러면은 완전히 지금 이공계 완전 파탄 났습니다. 지금 난리가 났어요. 대전 내려가 보세요. 해외 직구 금지 이것도 14개 부처가 합동으로 했거든요. 누구만 몰랐어. 대통령만 몰랐어. 대통령만 몰랐다라는 거 아니야. 이거 한덕수 총리가 물론 이건 대통령이 발표 안 했어. 이거는 한덕수 총리가 했지만은 비겁하지. 왜 대통령이 14개 부처가 합동을 하는 걸 몰라. 본인이 진짜 몰랐을까? 알았겠지. 이게 무슨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서 전혀 판단을 못했다라는 뭐 건데. 의료 대란도 마찬가지죠. 의료 대란도 마찬가지야. 2,000명을 왜 2,000명인지 난 더 웃긴 게 학교들에서 1,509명인가? 1,509명으로 줄었어요. 1,509명의 그 의미는 뭐야 그러면은? 왜 그럼 처음에 2,000명이었어?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야. 2,000이라는 숫자가 또 나오잖아. 왜 계속 나오는 거야 2,000은? 왜 나와 2,000은?
생각이 있지만 밝히지 않겠습니다. 밝히지 않는 게 이 수업의 존속을 위해서 좋아. 어쨌든 그러니까 아무런 생각이 없는 거야 도대체. 이렇게 국정 운영을 갬블링처럼 하는 게 이 정부의 가장 큰 리스크다. 자, 그러면 국정 운영을 갬블링처럼 한다고 했는데 이 대학 고래 프로젝트도 그 갬블링이 아니냐라는 이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정부는 뭘 해야 됩니까 지금? 쓰겠습니다. 간단하게 한마디만. 예. 포기를 모르는 남자는 누구야? 정대만. 정대만. 정대만이 돼서는 안 된다. 하나 뚫는데 정대만이 돼서는 안 돼. 하나 뚫는데 얼마야? 이거 지금 심해란 말이야. 심해. 대륙붕이 600억이고요. 네. 이거는 1000억에서 네. 1300억 원이에요. 하나 뚫는데 이게 심해. 네. 이거는 대륙붕. 네. 연안. 자, 심해를 뚫는데 이건데 지금 올해 석유공사에서 잡힌 예산이 600억밖에 없어. 네. 국회에서 추가 경정하던 이 예산 받아야 돼. 네. 그러면 어떻게 할 것 같아? 모르지 나도. 이제 민주당한테 달렸는데 하나 뚫어서 안 나오면 어떻게 할 것 같아? 또 뚫어야겠죠. 2개 뚫어야 돼. 2개 뚫어서 안 나오면 몇 개 뚫어야 돼? 내가 보기에는 이 단순한 계산 20%니까 5번은 뚫어봐야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냥 5번만 뚫어도 5천억에서 7천억이야. 이거 이 돈을 정말 이렇게 써야 될까? 나오면 대박인데? 나라 경제가 이 모양인데? 알겠습니다. 포기를 모르는 남자가 되지 말고 포기할 때는 포기하자. 포기해야 된다. 나는 그래야 된다고 봐. 이거는 이렇게 하는 건 아니야. 모든 지표가 그리고 지금 아브레오가 얘기했던 거는 어떻게 20%가 나오고 뭐가 이런 게 있는지 과정에 대해서는 아무도 정확하게 그렇죠. 얘기를 안 했기 보안상이라고 때문에 지금 얘기하고 있죠. 보안상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검증을 아무도 못해요 지금. 그러면 그 아마 국회가 예산을 증액하는 과정에서 그게 없으면은 아마 쉽지 않을 거다. 이거는 지속되기가 쉽지 않다. 그냥 또 한 차례 갬블링으로 끝날 것이다.